자, 검사장들 모이세요. 모이시오. 검사장 소집한 누구? 추다락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 장관의 직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사검사, 기소검사 막 분리하자고 논란이 얼마나 뜨거웠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법무부가 약간 꼬리를 쥐고 내린 모양새인데 어쨌든 자, 김 기자, 전국 검사장들을 추미애 장관이 불러 모았다? 무슨 얘기? 네, 검사장들과 만나서 좀 직접 검찰의 의견을 듣겠다라고 하면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21일에 오전 10시에 법무부에서 전국 검사장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겠다는 건데요. 최근에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이죠. 뭐 수사, 기소검사 분리하는 문제, 또 검찰 내부의 조직 문화 개선하는 것 등에 대해서 의견을 듣겠다 이런 겁니다. 윤석열 총장이 오느냐? 아닙니다. 불참을 통보한 상태고요. 추미애 장관,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주재 이런 회의가 17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네요. 그래요? 17년 만에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들 불러다 놓고 하는 회의는 17년 만에 처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이 추미애 장관이 어쨌든 법무행정을 이끄는 법무장관이 검사장들 불러 모은 거잖아요. 그럼 이 뉴스 지금 딱 정치데스크 시청하시면서 잠깐만 2003년도에 그런 장면 있지 않았었던가? 그 장면을 아마 떠올리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부산 동부지청장에게 청탁 전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뇌물사건 관련해서 잘 좀 처리해달라는 것이었는데요. 신문 보도에 의하면은 그때는 왜 검찰에 전화를 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우선 일이 되면 양보 없는 토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탁 전화 아니었습니다. 그 검사를 다시 입회시켜서 토론하고자 하자고 하면 또 하지요. 잘 봐주라 못 봐주라 청탁 전화 아니고요. 그 검사도 지금 이 토론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들과의 대화에 나선 장면 보셨고요. 노무현 정부 당시에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까 김 기자가 법무장관이 검사장들 불러다 놓고 하는 회의가 17년 만이라고 했잖아요. 17년 전 바로 그 모습입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들 모아놓고 회의하는 그 장면. 그런데 이게요, 시청자 여러분, 사상 처음이라는 걸 붙여도 됩니다. Why? 이 강금실 장관이 검사장들 불러다 놓고 한 회의에는 당시 검찰총장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음 주 금요일 날 추미애 장관이 주재하는 검사장 회의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불참을 통보했어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불참한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주재하는 검사장 회의는 사상 처음으로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픽 주세요. 법무부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려스러운데요.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와 검찰이 충돌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 다음 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하는 그 검사장들과의 대화가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윤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검사장 대화. 뭐 한마디로 윤석열 왕따 회의죠. 예. 윤석열 총장 왕따 시키자 우리 다 같이. 그런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고요. 윤 총장 입장에서는 거의 가봤자 뭐 들러리 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본인 입장에서는 마치 추미애 장관이 검사장들과 협의를 거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연출하는데 굳이 내가 거기에 일조할 필요 없다.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결정일 거고요. 사실 이제 제가 이걸 보면은 이 추미애 장관이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하구나. 의지가 강하다. 이거를 좀 반드시 하고 싶은데 좀 이렇게 좀 부작용이 많고 말들도 많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까지 모습을 보여서 나는 하겠다. 저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윤 부대변인 보시기에는 다음 주 금요일 날 추미애 장관의 검사장 불러다 놓고 회의는 이른바 윤석열 왕따 회의 성격이 짙다라는 평가를 주셨고 우리 하종대 국장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이게 이제 추미애 장관이 21일 날 전국 검사장을 모두 불러가지고 회의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식하고 내용 측면에서 부적절해요. 우선 이제 형식적으로는 뭐냐면은 이 법무 행정과 관련된 일이라면은 이게 뭐 전국 검사장하고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법무부에 한번 무슨 일 가지고 만나게 되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제가 취재해 보셨어요? 왜냐하면 수사와 기소를 오. 분리하는 그거 지금 검찰에서 한다니까 검찰 내부에서 말들이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혹시 그거 아닐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고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일선 검사장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일선 검사장을 한번 직접 전화를 해봤죠. 21일 날 어떤 회의를 하게 됩니까? 그랬더니 공문이 이미 내려왔다. 공문이 내려갔다. 안건은 두 가지다. 어떤 겁니까? 하나는 수사권 조정, 하나는 바로 우리가 우려했던 것 같아요. 수사 수사와 검사, 기소 주체를 달리하는 분권형 형사사법 시스템 추진과 관련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형식적으로는 법무 행정이 아니고 수사와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추미애 장관이 맞지 않는 것이고 게다가 예. 특히 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그 얘기를 한다. 예. 그 얘기는 어떤 거랑 같아요. 국방장관이 합참의장이나 육참총장 빼고 전군 지휘관 회의를 하는 거예요. 국방부 장관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는데 이른바 육군 참모총장이 없는 상황에서 그렇죠. 주재하는 상황과 똑같은 것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 아하. 윤 부대변인 얘기처럼 예. 이거 혹시 전군 지휘관 하는데 전체 육참총장 왕따를 시키려고 한 거 아니냐. 육참총장 나가라는 소리 아니에요? 예.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의심을 살만한 거죠. 예. 예. 논의하는 내용 자체도 사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일본이 추진하고 있었다 하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논란이 많은데 그 하는 형식 자체도 맞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21일 날 이 회의를 제가 보기에는 하지 않고 취소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전에 취소하는 강금실 거 맞다. 장관하고 예. 그 다음에 송광수 총장이랑 같이 했었던 그 회의는요. 예. 회의라기보다는 그냥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송광수 총장이 같이 참여해가지고 얼굴 상견례 하고 이렇게 얘기 나눴던 거에 성격이 불과해요. 다르네요, 이번 어떤 거는. 거를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회의가 아닙니다. 예. 크게 다른 거죠. 우리 장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윤석열 총장을 오라고 했는데 불참을 본인이 이제 가지 않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라면 본인이 법무부 장관 측에서 법무부 측에서 왕따를 시켰다기보다 본인이 불참 의사를 통보했다면 이거는 좀 다르게 바라봐야 될 것 같고 또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왜 나오는 거냐면 예. 보통 큰 사건들 검찰이 그러니까 일반 사건은 수사 검사가 이제 기소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별다른 문제 의식이 없습니다. 예. 하지만 언론 주목도가 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언론도 계속 시시각각 보도를 하는 상황에서 검찰은 수사하는 주체로서 성과에 집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 그렇다면 본인들이 애초에 수사하고자 했던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다른 사안으로 별건 수사라고 하기도 하죠. 다른 사안으로 가지를 쳐나가기도 하고 근데 검찰의 생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출신 이제 법조인들도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의 주체와 한 발짝 물러서서 기록을 보고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를 좀 달리 검찰 내부에서도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은 정당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런 논의 자체를 윤석열 총장이 회피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 국장 말씀하세요. 이게 이제 법무장관하고 검찰총장의 역할을 왜 분리해 놨느냐. 사실은 수사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일종의 사법적 행위입니다. 예. 그래서 독립적으로 정치적으로 독립적이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수사와 관련해서는 완전히 검찰총장한테 완전히 전적으로 맡겨둔 거예요. 네. 대신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인사하고 행정 부분은 법무행정 부분은 장관한테 맡겼습니다. 대신 아하.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절대로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놓은 겁니다. 예. 아무리 일반적인 국민이 이 중요한 사건, 언론에 많이 보도된 사건일지라도 예. 법무장관이 그거에 대해서 지휘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장관은 구체적인 알겠습니다.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하라고 한 건데 이런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서 일선 검사장하고 얘기를 나눈다? 우리의 기본적인 법 시스템 자체를 지금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장 변호사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다음 주 금요일 검사장들 추미애 장관이 주재하는 회의 때 윤석열 총장님도 오세요라고 초청을 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이제 불참을 통보했다. 그 부분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다음 주 금요일 열리는 추 장관 주재 전국 검사장 회의에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 그 과정이 그러했을까?
한번 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설명 들어가 보죠. 네, 윤석열 총장을 또 패싱했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추 장관이요, 이 수사, 검사, 기소, 검사 분리로 통제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게 지난 11일 기자회견, 간담회에 했었어요. 그런데 윤 총장에게 이 같은 사실을 좀 협의하자고 얘기한 건 정작 다음 날인 12일이었습니다. 간담회 다음 날. 윤 총장 입장에서는 좀 지금 말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것을 배경으로 좀 추후에 논의하자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하고요. 전국 검사장 회의를 좀 개최하자라고 결정한 것은 또 그 다음 날인 어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발표 후에 뒤늦게 협의하자고 한 것에 이어서 기다렸다는 듯이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겠다고 해서 윤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져 있습니다. 그런데 윤 총장 패싱 논란이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인사 의견을 내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에서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라고 변명에도 있을 수가 없고 관례에도 없는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의원님? 검찰총장의 지시는 저의 지휘감독권처럼 수사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입니다. 구체적인 지휘권은 검사장에게 있는 것이죠. 위배됐다면 그것은 중단하자가 있는 것이고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하는 입장인 것이고요. 자, 아까 김 기자가 그래픽 설명을 잘 해줬는데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두 개인 것 같습니다. 수사검사, 기소검사 분리하자, 이 방침을 기자간담회 때 이미 다 공표해놓고 발표해놓고 다음날 추 장관이 윤석열한테 전화해서 협의합시다 제안했다는 거. 두 번째 포인트, 그러니까 윤 총장 입장에서는 추 장관 전화가 걸려오니까 추후에 좀 논의하시면 안 될까요, 장관님? 그랬더니 법무부는 기다렸다는 듯 오케이, 전국 검사장회의 개최 다음 주 금요일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우리 장 변호사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주 금요일 그 검사장 회의에 불참하는 윤 총장이 잘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추 장관이 저런 과정 같은 거를 생략한 채 초청하는 추 장관이 잘못하는 겁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저는 이 과정 자체가 매끄럽지 못했다는 거에는 이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자회견, 기자간담회를 하는 중에 갑자기 뭐 예정에 없었던 뭐 수사, 기소, 뭐 분리 방침을 갑자기 밝히기도 했고, 다음날 이제 윤 총장에게 뭐 전화로 협의를 하자라고 얘기한 건 사실 선후 관계가 바뀐 거죠. 먼저 논의를 숙성시키고 발표했으면 더 좋았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던지지 않으면, 화두를 먼저 좀 선제적으로 던지지 않으면 이 논의를 아예 진전조차 시키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이 이제 추 장관의 행동을 선회하자면, 저 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선회하자면 그런 어떤 뭐 결단이랄까요? 이런 부분이 있었던 부분도 사실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수사검사, 기소검사를 따로 두는 이 방침과 관련해서 김 기자, 이제 논란이 또 지금 일파만파 일었잖아요. 법무부가 약간 뭔가를 수정해서 발표했다. 어떤 걸 수정했습니까? 논란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이 검사를 분리하는 것, 왜 하필 지금 청와대 선거 개입 수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걸 하느냐, 수혜를 또 청와대가 입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었잖아요. 법무부가 어제 입장을 내서 특히 검찰에서 우려하고 있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에 대해서는 이게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한 걸음 물러섰는데요.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추 장관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들어보시죠. 추 장관에 대한 여론이 매우 나빠지자 법무부는 한 발 뺐습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가 특정 사건에 대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라며 변명을 한 것입니다. 꼼수를 쓰려다 들키니 또 꼼수를 쓰며 얼버무리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추모합니다. 추 장관을 당장 경질하십시오. 추미애 장관님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장관께서 추진하는 개혁 방안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적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국민들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발언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마지막 목소리는 조금 인상 깊죠? 김혜영 최고위원,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김혜영 최고위원은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입니다. 근데 김혜영 최고위원이 추미애 장관님 말 좀 조심하시죠. 오늘 공식 회의에서 마이크 앞에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 추미애 장관 자살골만 넣으시는 것 같아요.
추미애 씨는 법무부가 법을 만드는 곳이라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거예요. 온갖 궤변을 동원해 존재하지도 않는 법을 사실상 새로 제정하려 든다. 이분은 자살골 넣는 것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보여요. 윤 부대변인 생각은 어떠세요? 이제 김혜영 최고위원의 발언을 보면 예. 화를 막 억누른다는 게 느껴집니다. 화를 억누르는 게 그러니까 느껴집니까?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같은 집권 여당이고 또 이제 같은 정당 동료 의원이었기 때문에 더 함부로 말은 못하지만 사실 이분들 이제 총선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구 민심을 들어보면 딱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 장관에 대한 불만 정말 뭐 말할 것도 없을 것 같고요. 또 진중권 교수 말대로 이제 뭐 자살골만 넣고 있다고 하는데 트러블 메이커 장관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저는 국장 어떻습니까? 일단 아까 그 그래픽 좀 다시 줄 수 있어요? 법무부가 이제 논란이 되니까 어제 입장을 냈잖아요. 알았어요. 수사검사, 기소검사 분리하는 거 이번 울산 건부터 적용 안 할게요. 그런데 팩트체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추미애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는 분명히 워딩이 이렇게 나옵니다. 수사검사, 기소검사를 분리하자는 취지로 길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시범 시행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울산 사건부터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추미애 장관의 워딩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논란이니까 법무부가 울산 건 적용 안 할 거예요. 좀 진정성이 있어 보이세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은 상당히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 사실은 검사나 판사들은 디테일에 매우 강하거든요. 예. 어떤 일을 추진할 때는 연구와 토론을 장시간 합니다. 심지어 몇 년간 10년에 걸쳐서 하는 것도 많아요.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추미애 장관이 한 거를 봐봐요. 공소장 비공개 결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사와 기소 분리. 이런 것들이 얘기를 불쑥불쑥 꺼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수사와 기소 분리는 일본에서 사례를 들었는데 일본의 사례 전혀 안 맞았잖아요. 틀렸잖아요. 예. 심지어 공소장은 미국에서는 공개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미국의 대부분의 공소장 다 자동으로 공개되잖아요. 허허. 유일하게 무슨 예를 들면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예. 예를 들면 어린애라든지 이렇게 또는 특별히 피고인 여기 보면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년 범죄자의 신원 보호를 위해서 사법협조자 관련 사항을 비밀로 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만 하는 거고 거의 연방제법의 98.4%가 공개가 됩니다. 아이피야. 이런 사항에 해당돼 가지고 공개한 데는 1.6%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왜 안 되는가 한 걸 제가 법무부에 한번 물어봤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왜 이렇게 자주 틀리고 왜 그러냐. 자꾸 틀리냐. 장관을 좀 잘 좀 보좌를 해라. 네. 그랬더니 뭐라고요? 바로 이거예요. 갑작스럽게 지시가 내려오고 바로바로 보고를 해야 되니까 제대로 이게 연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 그러니까 지시가 너무 즉흥적으로 팍팍 내려오니까 빨리빨리 답을 해줘야 되니까 어허. 다 찾지 못한 상태에서 보고가 올라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장관이 어떤 일을 이 말을 잘못하게 되는 게 어떻게 네. 총장의 일반 검사장들의 지휘권은 일반 지휘 감독권이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일선에 있는 검사장들이 하게 되는 거야. 이거 완전히 틀린 얘기거든요. 검사를 오랫동안 해본 사람이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얘기. 이런 얘기가 왜 갑자기 나오느냐? 전혀 공부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이 추 장관이 지금 여러 검찰 개혁을 한다고 얘기하면서도 추진하고 있는 여러 분란을 일으키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 하국장 말씀에 그럼 자연스럽게 좀 이어지는 내용이 될 것 같은데, 김 기자, 문찬석 광주지검장이 최근에 약간 이제 뉴스에 등장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죠. 네, 왜 뉴스에 나왔었냐? 윤석열 총장이 지난 10일에 이제 전국 검사장들을 모아놓고 선거 대비 회의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문찬석 광주지검장이 왔는데요. 면전에서 이성윤 지검장이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항의를 하게 됩니다. 왜 윤 총장 기소를 지시한 것 왜 불응했냐? 이건 총장 지휘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취지로 이제 공개적으로 항의한 일을 두고 추미애 장관이요. 기자 간담회에서 이 얘기를 듣고 문찬석 지검장을 비판하는데요. 그 비판의 근거로 든 사실관계가 좀 틀려서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발언도 직접 들어보시죠. 들어보죠. 제가 승진과 그 보직 변경이 있는 검사장들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특별히 당부한 말씀인데 그게 또 듣지 않고 그 자리에 분명히 참석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같은 그 주제가 아마 검찰총장이
선거를 앞두고 준비를 잘 하자라는 그런 강구가 회의의 주제였는데 그런 주제와 무관하게 어떤 의도로 그런 질문을 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문찬석 광주지검장이 그 그래픽 좀 다시 한번 좀 넣어주시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한테 지난 10일 날 전국지검장 회의 있을 때 윤석열 총장은 당시에 없었대요. 저 말할 때. 문찬석 지검장이 지검장님 기소 지시 불응은 총장 지휘권 침해하신 거예요.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하셨어요. 이성윤 지검장은 듣기만 했다는 건데 그러면서 아까 좀 전에 추미애 장관이 화가 잔뜩 났잖아요. 문찬석 지검장에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지난번 내가 그 행사 때 문찬석 지검장도 있었을 것이고 내가 강조하는 말을 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성윤 지검장한테 저렇게 얘기한 것은 상당히 유감입니다라고 얘기하죠. 팩트체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시에 문찬석 지검장은 추 장관이 그 행사에서 그런 말을 강조했을 때 문찬석 지검장은 있었다?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유감입니다라는 목소리를 높여서 저렇게 강조하는 저 발언 속에서도 뭔가 오류가 숨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공소장 비공개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청와대 선거 개입 공소장 비공개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 왜 그런 걸까요? 이게 정치권뿐만 아니라요. 이 법조계 안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 모임들이 잇따라 성명서를 냈는데요. 일단 대한변호사협회가 어제 성명서를 내서 이 공소장 비공개 결정 시기나 방법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했고요. 또 하나 다른 변호사 모임에서는 또 민변이죠. 여기는 진보 성향인데 특히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이 사안의 공개를 원치 않는다는 의심을 키웠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변호사 모임 지난 10일에 또 성명서를 내서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 선거 개입이 확인되면 탄핵 사유다라고까지 표현하면서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근데요, 시청자 여러분, 그냥 대한변협, 민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추 장관 비판했다고 이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일단 대한변협이라는 데서 추 장관 비공개에 대해서 비판했다는 것이고 민변은 진보 성향의 변호사들로 뭉친 단체 아닙니까? 거기서도 추미애를 비판했다는 것이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보수 성향의 변호사들이 모인 단체에서도 추미애를 비판했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추미애 비판, 설자리 잃어가는 추미애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 우리 장윤미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왜 추 장관이 이런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자초하는 것인지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공소장이 공개된다고 해서 저는 기소된 피고인들한테 그렇게 불리하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검찰의 의견인 거고 공소 유지를 위한 본인들의 수사 결과를 이제 공소장에 담은 거기 때문에 이게 공개된다고 해서 크게 불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오해를 살 수 있는 이런 행동을 한 거. 그리고 언론사는 당연히 확보를 해가지고 이걸 공개하고 언론에 공표할 거라는 걸 예상조차 못했다는 것이 오히려 굉장히 좀 나이브하다고 보고요. 또 울산 지금 뭐 하명 수사나 이런 이제 정권을 겨냥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수사 기소 분리를 하고 여기에는 뭐 이제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또한 시기상 굉장히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수사 기소를 한다 할 때 이미 13명 세트 기소 완료했습니다. 지금 기소 여부를 저울질하는 게 임종석 전 실장과 이광철 비서관 정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한다라고 해서 어떤 실익이 있겠습니까? 이 정권에 또한. 근데 왜 이 시점을 상당히 좀 부적절하게 가져가는 게 아닌가? 그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5선 국회의원 출신의 지금 장관이죠. 국회의원 오래 했습니다. 아마 궁금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니, 추미애 장관이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는 왜 이렇게 저렇게 오버하지? 아니, 지금 뭐 진보, 보수 진영할 건 없이 지금 추미애를 연일 때리고 있는데 아니, 추미애 장관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오버하는 거지? 궁금하신 분들 계시죠?
김 기자, 뭐 어떤 관측이 나왔다고요? 새로운 좀 해석이 나왔습니다. 추 장관의 행보에 대한 해석인데요.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올려서 대권주자 발돋움을 생각하는 것, 그 강한 생각을 하는데 그게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추미애 장관의 측근 인사, 원외 인사긴 하지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장관 이후에 대한 구상에 대권에 대한 그림이 없다면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대권을 꿈꾸고 있는 건 아니냐? 추미애 장관이 이런 관측이 나왔다는 건데요. 근데 추 장관한테는 꼬리표가 하나 따라다녀요. 뭘까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 그 당시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게 여기 꼬리표인데,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추 장관이 친문 인사로 탈바꿈한 것은 맞지만 이 지지층의 넓은 지지를 확보한 단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추 장관은요, 이 검찰개혁 강공 드라이브에 자신의 정치적 성패가 달렸다고 판단하고 아마 직진을 계속할 겁니다. 왜? 큰 꿈, 대권을 위해서. 뭐 이런 얘기인데, 우리 한국장은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무슨 추 장관이 지금 이제 대권을 꿈꾸고 저걸 하고 있다. 물론 정치권에서 충분히 뭐 나올 수 있는 그런 해석이긴 한데, 지금 무슨 대권 후보들 그 반열에서 여론조사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 분 아닙니까? 예. 그죠?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2004년 그 탄핵 사태 때, 그때 당시에 찬성을 해가지고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한테 상당히 실망을 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보답하는 차원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시켜줬는데 여기서 뭔가 성과를 내야 되겠다.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뭐를 지금 현재 원하고 있는가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지금 조급한 마음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 개인적으로 이게 대권을 꿈꾸고 과연 한다 모르겠어요. 제가 추 장관한테 직접 물어보진 않았어요. 대권 꿈이 있긴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원래 5선 정도 되면요. 게다가 생각이 대표도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면 대권을 꿈꾸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예. 그리고 특히 추 장관이 얼굴은 아주 이렇게 여성스럽게 돼 있잖아요. 근데 기자들하고 얘기할 때 보면 매우 남성 이상의 그런 어떤 그 돌파력이나 아니면 말하는 분위기가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기자들하고도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은 예. 그런 데서 보면은 대권의 꿈을 꾸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대권의 꿈을 꾸고 있다면은 예. 오히려 지금 반대의 효과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자, 이 뭐 여러 가지 지금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이라든지 추 장관의 뭐 공소장 비공개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논란이면서 김민지 기자, 지금 정치권 특히 야권을 중심으로는 이제 좀 입장을 밝히셔야 되지 않을까요? 무슨 얘기입니까? 네, 문 대통령을 향해서 그 입에 좀 그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입장을 밝혀야 되지 않느냐. 그도 그럴 것이 문 대통령이요. 취임할 때 좀 직접 소통하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인데요. 야권에서도 이때 했던 이 발언을 놓치지 않고 맹공에 나서고 있습니다. 발언들을 묶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습니다.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문 대통령의 침묵은 묵시적인 혐의 인정입니다. 대통령도 당당하다면 수사에 응하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울산 관건 부정선거가 달나라에서 일어난 거니까 문 대통령이 정말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고 국가 지도자로서 책임을 느낀다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님 입장 좀 밝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야권의 주장에 그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검찰의 주장일 뿐이고요. 그게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주장을 사실로 전제하고 뭘 해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당장의 대통령이 뭔가 액션을 취하지는 않을 겁니다라는 거에 이제 그제 청와대 고위 관계자 입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왜 그제 입장을 보여주는 거야 정치데스크가? 그 이후에는 청와대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윤주진 부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난처할 겁니다. 이게 이제 본인이 몰랐다고 말하기에는 일어난 사건들이 너무나 그 중심에 자신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건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침묵이 결국은 이거를 다 회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으나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침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야 이게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너무나 상식적인 거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추미애 장관이 왜 지금 총대를 메고 공소장 비공개라는 방침을 계속 고수하느냐 하면은 저는 이것이 결국은 사법부를 계속 압박하고 또 기소 검사들에 대한 압박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임종석 실장이나 이광철 비서관 추가적으로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까지 지금부터 차단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종대 국장께서 조금 전에 추미애 장관 이렇게 대권에 대한 분석 말씀을 주시면서 약간 외모와 관련된 이야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좀 무관한 얘기니까요. 그것은 제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장께서도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건 아니니까 어쨌든 좀 일부 그런 좀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